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1년을 비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윤석열 정권은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전을 포기했고 국가 그 자체인 국민을 포기했습니다. 그야말로 오포 정권, 국민 포기 정권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을 포기한 윤석열 정권의 각자 도생 정글 사회를 넘어서서 안정되고 풍요롭고 희망 넘치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네,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전 5개를 포기한 오포 정권이라고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자, 교섭단체 대표 연설 김성환 평론가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과거에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할 때에는 막 비난과 야유가 막 일고 자리를 막 뜬다거나 네. 그렇게 했잖아요. 거친 표현 사용하지 않고 야당의 논리대로 비판했다고 하는 건 저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뭐 아마 많은 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지금 경제나 민생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일단 굉장히 중요점으로 두고 네. 국민의 뭐 안전이나 이런 문제, 오염수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결국 국민들의 관심이 많은 사안에 대해서 연설을 했다 이렇게 보이고요. 무엇보다도 현재 민주당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따가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연설 마지막 마무리 때 이재명 대표가 보였던 반응이 발언이 제일 전 인상적이었는데요. 국민들께서 정권의 무도한 실정 앞에서도 선뜻 민주당의 마음을 주지 못하는 것을 아프게 자성한다. 더 이상 윤석열 정권과 경쟁하지 않고 어제 민주당과 경쟁하겠다. 더 이상 국민의힘과 비교하지 않고 민심만을 기준으로 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약속이 좀 지켜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불체포 특권 포기 좀 늦었지만 자신의 그 문제와 관련해서 사법의 수가 계속된다고 네. 하는 비판들이 있었는데 먼저 나서서 일단은 불체포 특권 그 권리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그거는 좀 늦었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윤석열 정부 심판론을 부각하면서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 문제를 전면으로 내세웠습니다. 관련된 키워드를 40여 차례나 언급했는데 국민들이 그만큼 많이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쓴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천일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중에서 구하기가 좀 쉽지가 않다. 네. 이런 사재기 현상도 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좀 조장시키려는 거 아니야? 이제 여권에서는 선전선동하는 거지 괴담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과학적으로 뭐 유해하다는 게 그렇게 입증된 거 있어? 이런 식의 공격을 하니까 일단은 야당 당대표로서는 이 부분에 대한 국민적 걱정을 대정부 대표 연설에서 얘기한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이 부분도 저는 정부 여당이 과학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돼도 그렇게 우리 건강에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되고, 또한 야당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되면 정말 문제가 많아요 라고 지적을 하려면 그냥 거리에 나가서 국민들의 서명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이것이 네. 이렇게 30년 동안 방류되면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건강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라는 것을 입증하면서 설명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양쪽 다 서로 아무 문제 없다, 문제 많다 이런 식의 얘기만 오고 가고 있는데 국민들은 이 과정 중에서 불안해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좀 신중하게 여야가 접근해 달라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좀 전에 김성환 평론가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학적으로 어떻게 검증해요? 30년 동안 방류해 본 적이 없는데. 없죠.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검증을 안전하다고 검증도 못 하고요. 네. 그렇다고 해가지고 안전하지 않다고 검증하기도 매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30년 그냥 동안 그럼 어떻게 그냥 시뮬레이션을 가만히 있어요? 푸는 거예요? 포기해요? 그러니까 일본이 협조 안 하니까 가만히 있을 그러니까 수는 사실은 없잖아요.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나 뭐 대통령실에서 보이는 반응들은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나 오염수 마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나 뭐 이런 것들만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려하는 목소리를 자꾸 괴담 취급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그냥 일본의 논리나 다름이 없는 얘기들을 자꾸 하는 것처럼 인식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국민들이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려고 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거 하나가 있고요. 만약에 불가피하게 막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져서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를 했을 때
우리 어민들이 얼마나 또 피해 볼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또 어민지원 특별법 국민이 반대하고 있잖아요. 일본 정부에서는 오히려 일본 정부에서는 어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수십조 원이 넘는 돈을 지금 모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민 피해 발생하면 일본 정부가 일단 보상해 줄게요라고 하면서 네. 안심시키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정부는 지금 그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국민을 설득하는 생각도 안 하고 방류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마셔도 돼요. 근데 그거 아니 마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면 아니 중국은 더 많이 삼중수소 배출하고 있는데요. 이런 논리를 들이댄다거나 아니면은 안전하지 않다는 걸 어떻게 입증할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야 말이죠. 그러니까 최소한 국민을 보호하려고 노력하다 안 돼서 일본한테 더 네, 요구하고 더 요구하고 해서 안 돼서 안 되는 사태가 벌어지는 걸 하는 게 아니라 미리 먼저 다 재단해놓고 난 다음에 다 방류할 거야. 그건 전전해. 전제하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거잖아요. 네. 소금 사태 좀 얘기하시는데 그것도 사재기 없다 그러잖아요. 정부에서는. 이런 상황이니까 국민들이 더 불안해하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한 국민 불안이 뭐 큰 것만은 사실인 것 같고요. 아까 잠시 김성환 평론가 언급하셨는데 불체포 특권 포기하고 영장 실질 심사 구속영장 청구되면 받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사실 이게 원고에 포함이 안 됐었던 내용이라고 하죠. 정면 돌파하겠다는 얘기일까요? 어떻게 그렇죠. 보세요? 맞아요. 앵커께서 잘 지적하셨듯이 이제 검찰의 여러 가지 본인에 대한 수사나 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정면 돌파하겠다, 피하지 네. 않겠다. 피하는 모습, 자꾸 불체포 특권에 숨는 그런 모습 보이는 것은 자신과 민주당이 그렇게 썩 유리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진작 그러지 그랬어요. 네. 저 계속 얘기했잖아요. 불체포 특권 포기해라. 판사 앞에 나가서 영장 실질 심사 받으셔라. 판사가 보기에 검사들의 영장 청구가 타당성이 있고 구속 사유가 되면 구속할 것이고 검찰에서 진짜 정말로 민주당과 이재명 당대표를 향한 정적 죽이기 차원의 네. 억지 수사라면 판사가 봐서 아 이거는 기각 이렇게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자꾸 특권 본인이 약속한 불체포 특권 폐지 포기 이 약속을 어겨면서까지 저 뒤에 숨는 것은 비겁한 정치 지도자의 모습으로 보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좀 충격적인 효과를 누린 것 같아요. 미리 예고하지 않고 저것을 딱 얘기를 하면 네. 와 이재명 당대표도 결단을 했구나. 그렇게 또 본인에 대해서 더 인정을 받을 수가 있으니 강한 임팩트를 주기 위한 결단의 차원이 아니었느냐. 잘 선택하셨다. 칭찬해 드립니다. 네. 그러면서 연일 정부가 추가 경정 예산 편성에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재정 건전성 얘기를 하니까 이재명 대표는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서 35조의 추경 편성을 추진을 얘기했습니다. 김성환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서민 보호에 11조 등을 쓴다고 하는데요. 그 재정 건전성만 강조하고 있잖아요. 네. 정부에서는. 그리고 돈을 좀 더 풀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얘기하는데도 반대하고 있는 거고. 근데 또 지금 세수는 펑크 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감사하고 난 다음에 지금 돈이 모자라가지고 쩔쩔매고 한국은행의 정부가 돈을 빌리는 상황이에요. 근데 물론 그런 객관적인 상황으로만 보면 아니 그러면 그 돈은 어디서 나는 겁니까? 또 국채 발행하자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거예요. 국민들 지금 실질 임금이 4분기째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물가가 계속 올라서 바깥에 나가서 김밥 하나 사 먹기도 어렵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럴 때는 어려운 사람이 훨씬 더 어려워지거든요. 근데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대체? 그리고 지금 우리 경기 침체 국면에 이미 들어서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하반기에는 좋아집니까? 반도체가 하반기에 막 벌떡 일어나가지고 중국에 막 수출이 막 늘어나서 지금 반도체 수출의 40% 넘게 중국이 수출 줄이면서 오히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글로벌 공급망 바꾸겠다고 얘기하고 같이 해결하고 미국과 함께 하고 있는데 우리 산업이 뭐 제가 혼자 못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구조를 다 바꿔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전략적으로 수출을 많이 해왔던 지역 자체를 바꿔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게 상당히 시간 걸려요. 한번 경기 침체에 빠지면 다시 회복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뜻이에요. 수출을 먹고 사는 나라에서. 그럼 국민들은 계속 허리만 쪼여가는 거예요, 그냥. 이게 맞는 거냐. 추경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최소한 전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 선에서 네. 예산을 어려운 사람한테 지원해주고 그리고 다른 방향으로 정부는 계속 산업을 육성해 나가는 작업들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되어야지 그냥 참으십시오. 예.
그러다 보면 나중에 가서 민심이 터지는 경우가 생겨요. 분노 여론이. 네. 그것도 저는 정부 여당에서 인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이런 근데 가운데 올해 예산 지금 아직 60%밖에 안 썼는데 무슨 추경을 해요. 항목 재조정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차원의 대비를 해야지. 아직 예산 다 쓰지도 않았는데 뭔 또 추경을 투입을 해가지고 또 나라의 세수 그런 논리대로라면은 세수 펑크란 얘기도 하면 안 되죠. 세수 펑크라는 얘기는 왜 하면 안 되죠? 어차피 세수가 지금 펑크가 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네. 당연히 정부는 국민들께 알려드릴 의무가 있잖아요. 아니야, 이거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세수가 부족해져가지고 세수 예측을 잘못한 거잖아요. 네, 네. 써야 될 돈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들어오지 못해서 집행을 못하는 상황일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진 않죠. 그러면 그걸로 나중에 가서 어떻게 땜질을 하면서 분식을 할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세수가 펑크라는데 또 추경을 하면은 더 그러니까 그게 펑크하잖아요. 모순되는 현상이긴 하지만 결국 그런 거잖아요. 대기업 감세해줄게. 그렇게 해가지고 막 깎아줬잖아요. 부동산 마찬가지예요. 종부세 막 깎아줬잖아요. 맞아요. 네. 그거 다 돈 있는 사람들 거 깎아준 거예요. 네. 네. 근데 모질라가지고 쓸 돈이 없는데 지금 어떻게 그러면 쓰라는 얘기야? 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그렇게 해서 못 쓰겠다고 얘기하면 그럼 그 돈 지금 어려운 사람 뭘로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예산을 아직 못 쓰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집행이 지금 다 되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또 추경을 하냐. 제 말은 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추경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했어요. 상반기 때 추경한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네, 이명박 네. 박근혜 정부 때도 다 했잖아요. 문재인 정권 때 똑같은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냥 문재인 정부 예. 때도 똑같고요. 안 알겠습니다. 돼요. 그럼 그러니까 그때는 추경 어떻게 많이. 추경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 이게 국가 예산을 그렇게 막 쓰면 안 된다니까요. 아이, 그건 동의하죠. 그건 네. 동의하는데 일단 뭐 다만- 이재명 대표 민주당 측은 국채에 늘려서라도 경제회복 좀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고 있고 추경호 부총리는 이미 문재인 정부 빚잔치를 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인데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